안녕하십니까, 임재원입니다. 임재원 TV, 임재원의 논천하에서는 지금 한반도 정세가 조금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폼페이오 씨가 이제 40여일 만에 이제 평양에 오늘 도착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고, 어제는 시진핑과 김정은의 그 만남이 다롄에서 있었다라는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미 회담에서 그 날짜와 시간이 정해졌다고 그러는데 아직 그것이 발표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뭔가 밀당이 진행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난기류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게 북미 회담이 과연 성사가 될까라는 의혹을 가진 사람들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어느 일각에서는 북미 회담은 깨어졌다, 그 의제면에서 조율이 되지 않아서 지금 심각한 국면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CVID냐 PVID냐 라는 얘기를 가지고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 대응을 하는 듯, 거기에 대해 상응하는 어떤 한 수로서, 한 바둑의 한 수로서 시진핑과 김정은이 대련에서 만나는 모습을 연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중요한 것은 이 다롄에서 시진핑과 김정은의 그 만남에서 무슨 대화가 오고 갔을까라는 얘기가 되죠. 이것은 미국과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단한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의 입장에 봤을 때는 더욱더 심각한 관심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가 그 옆에서 도청기를 가지고 그 두 사람의 이 얘기를 도청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설사 도청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슨 대화가 오고 갔을까 하는 것은 뭐 뻔한 얘기죠. 무엇 때문에 뻔한 얘기냐면은 즉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한반도의 판세를 정확하게 읽는다면은 거기서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느냐 하는 것은 뭐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단 한반도의 이 판세를 잘못 읽고 오판을 하고 있는 부류 쪽에서는 그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지를 도저히 짐작할 수가 없죠. 짐작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내로남불식의 어떤 그 해석을 하기를 좋아하는 세력들은, 부류들은 더더욱더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힘들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남의 입장을 전혀, 한반도 전체적인 판세의 입장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임재훈 TV, 임재훈의 논천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는 거듭 얘기하지만은 나는 내 얘기를 가지고 내 얘기를 감정적인 쪽 분위기, 감성에 호소해 가지고 내 얘기를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주입하고자 하지를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뭐 어떤 사람들과 같이 어마어마한 그 경력과 학력과 학벌을 내세워서 미국에서 무슨 박사 학위를 땄느니 등등과 같이 그런 화려한 전력을 내세워서 나의 말에 무조건 내 말이 옳으니까 내 말을 믿으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부류가 아닙니다. 탁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나는 대단한 전문성을 가졌으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대단한 전문성을 가졌으니까 내 얘기를 무조건 믿으시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임재훈 TV에서는 단 하나 있죠. 그죠? 오직 가장 낮은 자세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접근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간단한 상식에서 상식의 이치를 동원해서 그죠? 이 이치를 통해서 상식적인 논리에 근거해 가지고 그 올바른 진실에 도달하고자 한다. 나의 얘기의 방식은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갑자기 나와가지고 지가 뭔데 말이야. 어? 나와가지고 뭐 이상한 소리 온갖 소리를 다 하느냐고 라고 얘기하는 많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댓글에서도 많이 그런 것으로 그런 글이 올라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나 이런 것을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가장 바닥에서부터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에? 가장 비전문가적인 선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때문에 어떤 편견도 가지시 마시고 내 얘기를 들으시라.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 이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죠. 한번 이 논점을 한번 짚어 나가 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올해죠. 올해 평창 올림픽부터 시작되었죠. 한반도 이 평화라고 그러는 대전제가. 그죠? 바로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본인이 처음 방송을 시작할 때 이 사주 추명하게 대해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 사주를 보시는 분 등등 나름께나 그들 나름대로 자기의 그 지식을 총동원해서 또 뭐 정치 군사적인 그 전문가를 비롯해서 이 사주 추명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까지도 온갖 그들의 지식을 다 동원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한반도에서 여기 전쟁이 난다. 그죠? 한반도 전쟁 불바다. 이렇게 외쳐댔습니다. 전쟁 안 난다고 그러는 사람 있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임재원은 전쟁 난다라는 얘기 절대 안 했습니다. 전쟁 안 난다고 그랬어요. 가장 전문가 되는 사람들,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 전부 전쟁 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임재원이 가장 무식한 사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 어디에서 덮부잡이죠. 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인간이 나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전쟁 안 난다는 소리였어요. 자, 현재 대한민국에 전쟁 나고 있습니까? 4월 위기설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전쟁 안 났어요. 안 나오고 있잖아요. 자, 기본적으로 그들이 얘기하는 뭐지요? 그 전문성 전부 사기입니다. 예? 이명박 대통령이 뭐 전부 거짓말을 하고 그런다고 그럽니다만 그 전문성 어디로 갔습니까? 내가 또 이런 얘기 했다고 해서 옛날에 뭐죠? 2007년도 그 이명박 대통령 정치권이 왜 이렇습니까? 전부 거짓말입니다. 전부 뻥입니다. 이런 소리 하다가 지금 호되게 당하고 있죠. 지금 감까지 갔잖아요. 이런 보복, 그 자존심 잘못 건드리면 참 그 무서운 건데 내가 오늘 이 소리 했다고 나중에 씻고 있다가 몇 년 후에 나라는 사람 그 올가 넣으려고 그러지는 마시고 예? 올가 넣을 그지도 않을 거고 이 사람은 뭐 이명박 씨하고 그런 또 동일한 사람도 아니니까 물론 뭐 걱정을 안 해도 되겠지요. 어떻든 간에 그런 구라와 공갈과 헛방 속에서 이 대한민국 국민의 5천만 국민들이 얼마나 쫄았는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줬는가 반성해야죠. 그러던 그 시절은 어느덧 가고 평창 올림픽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평화라고 그러는 이 정말로 비유하자면 뽕밭이 바다가 되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을 맞이했습니다. 그죠? 지금 전부 평화예요. 평화의 이 과정에서도 이제 그 지조를 유지하신다는 분들, 그 전문가라는 분들 소위 이제 그 언더그라운드로 주저앉은 그분들, 그런 아직도 얘기하고 있죠. 평화,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이다. 뭐 등등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궁색한 변명이죠. 분명히
평화를 향해서 지금 무언가를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평창으로부터 시작한 지금 평화라는 구호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이제 평창 올림픽 때부터 있는데,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이유는 김정은이가 작년에 이 핵무장을 성공했다고 그러죠. 핵무장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이 깡통이든 빈 깡통이든 아니면 그 실체가 있든 없든 간에 중요한 것은 미국이 이 선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지 북한의 이 핵무장을. 예? 우리나라의 그 보수의 전문가들이라는 분들이 아무리 이 북한의 이 핵무장을 어떻게 바라보느니 이것이 거짓말이니 깡통이니 또는 우리나라의 그 정치 전문가들 좌익이든 좌우든 간에 그들이 이 북한의 핵무장이 깡통이니 거짓이니 온갖 소리를 다 암만 해봤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주도권은 이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CIA가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미국의 CIA가 봤을 때 이 북한의 이 핵무장이 뭐냐라는 얘기입니다. 설사 이 핵무장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2 내지 3년 후에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면 그냥 실험적으로 실험실에서 타격하는 게 아닙니다. 타격이라는 것은 갖다 때리는데 미사일 방어망을 걸 뚫고 들어와서 때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꾸 이 대한민국에는 굉장히 이거 대한민국에서 지금 엘리트라고 그러는 분들이 어떤 류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전부 과외를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과외 받았어요. 과외 받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대학 아니면 또는 우리 그 하이스카이 있죠. 예? 고공행진하는 그 학교 안 가면 또 미국 가가지고 박사학위 따와가지고 전부 전문가라고 지금 그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스스로 공부한 사람 있습니까? 열심히 과외했잖아요. 열심히 뺏겼잖아요. 스스로 자력 경생한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남의 도움 아니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 전문들 그 자라는 과정이 전부 타인을 의지하면서 자랐다는 얘기죠. 따라서 지금 현재 북한이 뭐를 가졌다고 그러는 거 그거 믿기지 않습니다. 왜? 미국이 안 가르쳐 줬는데 왜 북한이 ICBM을 가지느냐는 얘기죠. 미국이 가르쳐 줘야 ICBM도 가지고 온갖 그 하는 것인데 이 북한이 그 깡통이라는 얘기죠. 그들 눈에는 전부 깡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국의 CIA가 이것을 판단해 봤을 때에 북한이 가진 이 핵무장이라는 이것이 빈 얘기가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가 우려 상황이라는 게. 그래서 이 문제가 북한이 미국을 때리겠다고 그러는 이 자체가 간단하게 실험실에서 그냥 한번 때려본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무 방어도 안 해. 미국이 알래스카에서 이 알래스카의 그 방공망이 누구죠? 미국 부통령은 그런 얘기를 했죠. 알래스카의 이 방공망이 충분히 북한의 미사일을 막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이 막을 수 있는 방공망을 뚫고 가서 때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방공망이 안정하다면 미국은 절대로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2년, 3년 후에면은 때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 그게 두렵지 않다면 오바마처럼 그냥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트럼프는 뭐합니까? 이 북한 문제 그렇게 오바마처럼 그렇게 놔둬서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오바마는 얼마를 놔뒀어요? 8년간 놔뒀잖아요. 왜 놔뒀죠? 해봤자 그거 다람쥐 챗바퀴 돼서 부처님 손바닥 안에 뭐죠? 손오공? 그랬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8년간 놔뒀는데 그러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그냥 놔둘 건가 하는 얘기입니다. 빈 깡통인데 그냥 놔둬도 되죠. 그러나 CIA가 판단했을 때 그냥 놔둬서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심각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핵무장을 완성했다. 핵무장 됐다라고 선언했어요. 이게 헛박의 소린가? 헛박이 아니기 때문에 CIA가 미국이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 그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냐? 김정은이가 다시 말해서 중요한 외교적인 수단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외교적인 수단. 자, 이렇게 한반도의 정세가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전문가라는데 그렇게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뭐 했죠? 나는 15년 전부터 이 사태가 돌아올 것을 누차히 걸쳐 했습니다. 강호에서 이 촌바닥에서 그냥 무명으로 지내는 나 임재훈은 15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거짓말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 기록이 그대로 있습니다. 내 블로그에. 그대로 있다고요. 전부 엉터리같이 국민들을 현혹하고 엉터리 헛소리를 할 때 나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사태가 돌아온다고. 들어닥친다고. 근데 아직 그 헛소리 하던 그 사람이 아직도 전문가라고 말이죠. 아직도 헛소리하고 있어요. 뭐가 잘났다고. 아직도 반성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보수라고 말이죠. 핵무장한다고 그러는 사람들, 주장하는 사람들 뭐라고 그런지 압니까? 한 10년, 5년 전만 해도 뭐라고 그런지 압니까? 이 북한이 이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얘기죠. 자기들은 미국 가서 공부하고 전부 외우고 딸딸 외우고서 그런 공부 열심히 한 애들은 말 맞다나 별 볼 일 없다고 미국에 의존하는 미국을 하느님 같이 모시는 얘들은 별 볼 일 없다고 북한을 별 볼 일 없다고 얘기하는데 미국은 뭐지요? 심각하니까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야 된다라고 지금 방향을 바꿨단 말이죠. 예? 바꿨다라는 얘기예요. 자, 바꿨다는 게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은 바로 평창 올림픽에서 김정은이가 비핵화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받고 나섰다라는 얘기죠. 그럼 비핵화 이거 굉장한 소식이다라는 얘기죠. 굉장한 소식이다. 자, 중요한 것은 현재 보수층이라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예?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이 평화, 이 비핵화를 위한 이 평화 분위기 조성 이거 안 해도 된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5천만 이 국민들의 그 임을 해가지고 이 강경 분위기, 이 북한을 압살하자라는 그 분위기로 밀어붙이면은 뭐가 다 된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중요한 것은 지금 그것을 해가지고 안 된다라는 것을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의 한계라는 얘기예요. 그들의 한계.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미국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하겠다라고 나설 때 지금 얼른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자, 비핵화 하겠다라고 하는 이 요지가 뭐죠? 자, 핵무장을 했습니다. 두 가지, 김정은이가 두 가지를 던졌어요. 두 가지 방향. 두 가지의 직구를 던졌어요. 또 야구에서 말하듯이 타자를 향해서 투수가 두 가지의 공을 던졌어요. 뭐 하나는 이 핵무장을 그냥 우리가 가는 방향으로 그냥 놔두겠느냐? 아니면은 지금 비핵화 우리 비핵화하겠다. 이 두 가지를 날렸단 말이죠. 자, 비핵화하겠다라고 던졌어요. 지금까지 유엔을 통해서 했던 제재가 뭐였죠? 핵무장을 하기 때문에 제재를 한 거 아닙니까? 자, 거기서 핵을 가진 김정은이가 비핵화하겠다고 나섰어요. 이거 안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 안 받아도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거 비핵화하겠다고 나서는데 안 받으면 어떻게 되죠? 대의 명분이 사라져요. 예?
대의 명분이라는 것은 미국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의 모든 국가를 움직이는 그 기본이란 말이죠. 기본이라는 얘기죠. 자, 대의 명분으로 이렇게 됐다. 자, 비핵화하기 나서겠다는데 안 나올 수 있습니까?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한반도에서 작년까지 전쟁이 일어난다는 전쟁 공포증이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비핵화하겠다고 나오는데 이거 안 받을 수 있어요. 이 한반도 이 8천만이죠. 8천만이 이 한반도의 불거덩이, 전쟁의 불거덩이 속으로 들어가고 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국민들이 있습니까? 일부에 있죠. 우리나라에 이 광적인 전쟁광들이 있죠. (2천만이) 죽더라도 전쟁을 해가지고 김정일이 죽여야 된다라는 사람이 있죠. 2천만 살고, 아니 2천만 죽이고 4천만 뭡니까? 부상 그거 질병 기아 온갖 그거 부상 중경 부상 뭐 그러죠. 그렇게 가고 그 나머지 한 2천만 말짱하면 뭐 합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전쟁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 잘못됐잖아요. 이거 이 미친 이 전쟁광들 일부만 그렇게 가야죠. 자, 이 8천만의 대부분은 전쟁, 이 한반도 때는 전쟁 안 원합니다. 안 원하는데 이 비핵화 하자라는데 이거 이 대의 명분을 거부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죠. 받아야 돼요. 왜?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죠? 핵무장을 선언했고 대한민국의 이 소위 여기에 이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은 그 깡통이라고 그러지만 미국이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심각하다고 미국이 받겠다고 나서는데 미국이 안 받는다고요? 문재인이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나갔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문재인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문이 아니고 8천만이 바라는 한반도 평화가 있고 그 다음에 세계의 대의 명물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 자체가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얻을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여기에 북한을 지금 포격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그것을 이것이 깨지면 전쟁 북밖에 없다고 떠드는 전문가들이라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 전문가들 아닙니다. 혹세무민하는 자들이에요. 전쟁, 이 한반도에 미국이 북폭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이 한반도의 이 한반도 정세의 이 판도라고 그러는 것은 미국과 이 중국 이것의 싸움입니다. 이것의 충돌이에요. 이 본질은, 이 한반도에서의 본질은. 자, 이 본질을 놔두고 여기서 북폭을 합니다. 북폭을 하면 옛날 같아서 핵무장을 안 한 북한 같으면은 북폭이라고 그러는 것이 간단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왜? 미국의 지금 첨단 무기가 워낙 괜찮기 때문에. 과거에 클린턴 때 북폭하려고 맘먹었다고 그러죠. 김영삼 대통령 때 북폭하려고 맘먹었다고 그러죠. 그죠? 자, 그때 북폭하는 것보다도 지금 하면 매우 정밀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점에서 북한이 핵무장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쉽게 해서 괌을 포위 사격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나는 한 15년 전부터 그러죠. 예? 북한이 핵무장을 하면은 미국과 한국의 이 동맹관계인 킬체인이 끊어질 거다. 미국이 한반도에 군사행동을 할 수 없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북폭을 해가지고 얻을 이익이 없는 것이 해가지고 그 대가가 말이죠. 그 대가가 이 한반도, 이 동아시아, 동북 태평양 이 지대의 모든 군사적인 균형을 깨뜨려 버려요. 그래서 북폭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북폭을 할 수 있다고 떠드는 사람 전부 그 혹세무민하는 그 돌팔이들이에요.
그거 하나 분명히 하게 명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 비핵화라고 던지는 김정은의 카드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김정은이가 던지는 카드는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자, 비핵화 할 테니까, 자,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얘기하자는 얘기죠. 비핵화 할 테니까 이 비핵화라고 그러는 전제 조건은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체제를 보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거든요. 이 체제를 어떻게 보장하죠? 자, 중요한 것은 비핵화를 하면은 지금 현 2017년 상황에서는 중국마저도 북한에 대해서 자객이 되어서 이 모든 경제 통로를 끊었잖아요. 이건 사실상 중국이 북한을 죽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뭐가 되죠? 가장 배신을 했단 말이죠, 중국이. 자, 그렇다면은 북한이 던지는 카드는 뭐냐면은, 자, 중국이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그렇다면은 미국과 비핵화 할 테니까 대화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화하는 조건은 우리가 오랫동안 노력해서 우리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핵무장을 했다. 자, 그것이 체제 유지를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목적을 핵을 폐지할 때니까 우리가 추구했던 이 요건, 이 체제 유지를 어떻게 해줄 거냐라는 얘기입니다. 북한의 체제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굉장히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북한 주민을 살리기 위한 체제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 2천만, 3천만의 북한 주민 살리는 게 아니고 북한 주민과 함께 하는 이 정권을 유지한다는 이 자체, 이 정권이 무너지면 전쟁이 일어나죠. 내전이 일어나잖아요. 이 3천만 이 국민이 그대로 저할까요? 어떤 내전이 일어나면 전쟁이 희생된단 말이죠. 체제 안정이라는 게 뭐냐면 김정인 체제가 혹석시라서 그것이 나쁜 체제라 한다 하더라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체제, 시리아나 가다피 정부가 무너질 때 어떻게 됐죠? 내전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불행사사 같이 내전이 일어나서 그 수많은 사람이 죽는 것보다는 어떻든 체제를 나쁜 체제이지만 차츰차츰 개혁적으로 개혁해 나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 체제가 유지가 된다고 하는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체제는 북한 3천만을 위하는 체제라기보다도 3천만을 위하는 체제라고 그런다고 해서 그 김정은이가 그러면은 북한 주민을 위하는 무슨 정권이냐 이렇게 또 시비 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 가정이라는 얘기예요. 시리아 아까 전번에 얘기했던 시리아 또는 가다피 정권을 얘기했는 그것은 바로 그런 항의를 내가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체제는 북한 주민이 구성하고 있는 이 체제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또 뭡니까? 항미 원조라는 게 있죠. 중국의 방위선, 순치관계, 순망치한 관계, 이 관계가 있잖아요. 자,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건데 체제 유지를 해달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체제 유지, 미국이 체제 유지를 해줘야 우리가 순순하게 뭘 하죠? 핵 무장을 완전히 비핵화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잘못됐어요. 이거 굉장한 대의명분입니다. 그럼 해줘야죠. 그렇다면 미국의 이 시스템 안에 이제 이 미국의 핵 우산 안에 미국의 군사력 아래 이 한반도가 다 들어가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 일본까지 미국의 완성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체제 유지를 해준다면은 남과 북이 대립하고 있죠. 대립하고 있잖아요. 또 한 가지 과제가 있다는 얘기죠. 남과 북이 대립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핵 비핵화의 전제 조건으로서 남과 북이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평화 체제가 유지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당연한 수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평화 체제 어떤 판문점 회대 정전협정 등등과 같이 그 절차를 밟아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하는 겁니다. 가장 우선돼야 될 비핵화의 전제 조건이 바로 이거예요. 체제 유지니까. 근데 여기 갈등이 있죠. 여기 보수라는 자들이 있죠. 보수라는 사람들이. 보수라는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여기 이 북한 정권은 정권이 다시 말해서 합법적인 정부가 아니라 이 때려 잡아야 두들겨 잡아야 될 정권이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죠? 정권이 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미국이 어떻게 해결해 주죠? 이 문제를. 미국이 가장 풀어야 될 큰 과제입니다. 미국이 인권이라든지 등등 내세우면서 또 비핵화라는 명분 하에서 모든 것을 무장해제 시킬 때 여기에 있는 이 보수들이 때려잡아야 될 정권이라고 그러는 그거 신념하에서 여기에 미국과 더욱 더 가깝다. 우리는 미국과 철저한 관계다. 이 이란적인 친미 정권이 이제 새로 생기는 친미 정권이 되죠. 결국은 여기에 의해 가지고 이 체제가 붕괴되는 걸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과제를 김정은이가 던질 거란 말이죠. 예? 미국이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어떻게 대답하죠? 그 대답하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있으세요. 예? 자, 여기서 우리 이제 요 얘기는 여기서 끝냅시다. 여기까지 하고 딱 방향을 한번 바꿔보자라는 얘기죠. 저작년까지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의 그 마지막 천안문 광장에서 중국의 그 군사 프레이드를 할 때 천안문 광장에 올라가서 그 막루에 올라갔었죠. 그 사건 여러분들 다 기억할 겁니다. 자, 그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어떻게 했냐면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들였습니다. 미국의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가게 하겠다. 노골적인 분석이죠. 그죠? 그거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천안문 광장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올라가 가지고 군사 프레이드를 관찰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것을 지원했고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 뭡니까? 중국이 북한과 거리를 두고 북한을 압박해서 체제 변화를 일으키를 원했고 그런 복심이 깔려 있었죠. 그죠? 그렇잖아요. 자, 그 복심을 깔려 있었는데 중국의 입장은 뭡니까? 북한은 적당하게 거리를 두면서 결국 언젠가는 북한을 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 한반도 자체를 전부 중국의 영향력 아래 완전히 군사적인 중국의 군사력 핵과 군사력 안에 놓아두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런데 이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끌려간다면은 이 중국의 이 작전에 이렇게 말려간다면은 가만히 보니까 말이죠. 결국은 이 공산주의 국가고 결국은 여기 미국의 세력이 쫓아내겠다는 게 기본 종점인 것 같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북한과 이 역사가 깊은 이 북한이 두렵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적화돼 버리지 않냐라는 굉장히 우려를 가진 그 우파 세력들이 있었죠. 그죠? 친미 세력들이 있었단 말이죠. 여기 있을 때 미국이 이런 상황이 박근혜 대통령이 천안문 광장에 올라가지고 막루에 올라섰을 때에 그 시점을 기해서 미국의 이 행동이 어쨌죠? 어떤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까? 사드 배치하라고 그랬죠. 사드 배치를 내세우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친미냐 친중이냐 둘 중에 하나 확실하게 선택하라고 그랬습니다. 미국의 압력이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드를 배치하게 된 가장 기본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 미국의 압력을 못 견뎠다. 그죠?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거 대부분 세간에 알려진 사실이에요. 둘 중 하나 선택하라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만히 보니까 이 중국의 이 바람 속에 이렇게 중국의 어떤 전략이 이렇게 말려드는 것 같고 결국은 공산화되는 게 아니냐. 이 한반도가 중국 권한이 들어가게 되고 뭐 이런 어떤 북한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 않느라고 우려하고 있는 이 우파들에 의해 가지고 사드 배치를 감행했죠. 여기에 가장 분명한 존재 대구 경북의 이 우파 세력들 사드 배치 철저하게 찬성하고 나왔죠. 그죠? 여기 유명한 사람 있죠. 이철우 씨. 지금 경북 도지사 나왔던 양반.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 사람. 예?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경북 김천시에 지금 가가지고 저거 하고 있던 사람. 자, 이 사람이었어요. 예? 근데 이 사드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사드의 존재라고 그러는 건 사실상 이 북한의 이 핵미사일 다시 말해서 ICBM이 1500m 1500km나 올라가 가지고 얼마죠? 지금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5km죠. 한 15km 정도 올라가 가지고 떨어지면서 이 남한의 이 미국이 들어오는 이 뭡니까? 전략 물자 이 모든 이 창고 군수 창고를 공격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핵 무장을 했다라고 그러면서 이거 얼마나 기만적인 얘기인지 압니까? 북한이 여기에 핵무장을 했다면은요, 여기 띄워가지고 여기 도로는 군수창고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핵무장을 했다면 기본적으로 괌을 포격합니다. 하와이를 때려요. 이 사람들의 얘기는, 이 사람들의 주장은 북한은 미국이 무슨 짓을 한다 하더라도 북한은 미국을 못 건드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난 이 사람들 왜 이런 생각 가지는지 참 기가 막혀. 아니, 전쟁이 일어나서 미국이 지금 포격을 시작해가지고 초토화가 되는데 6.25 때 말이죠. 미국이 북한을 공군력으로 가지고 얼마나 포격했는지 압니까? 이 산에 나무가 없을 정도로 포격했어요. 자, 전국토가 그렇게 박살나는데, 자, 여기 김정은이가 집권자들이 자기 그 목숨 유지하려고 미국 건드리면 죽을까봐 미국을 향해서 이쪽을 향해 가지고 핵 못 날릴 것 같아요? 핵탄도 못 날릴 것 같냐고 이렇게 때리는데, 이 굉장히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생각을 해도 왜 이런 어린애 같은 소리를 하죠. 여기 사드 이거 때리기 위해가 이거 때리는 것이 아니고 이 기지를 때린단 말이지. 이 기지 때리면 이거 킬체인이고 뭐고 미국이 이 군사 작전을 다시 말해서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빨리 끝내야 돼요. 정제 빨리 끝내야 된다는 얘기. 핵이 날아다니는데 핵 안 날아다닌다고요? 그럼 계속 들어온다고요? 계속 들어오죠. 그건 뭐 완전히 이제 박살을 나는 거지. 뭐 이제 끝난 거지. 뭐 여기 뭐 전쟁 일으킨 놈들도 뭐 히틀러처럼 그렇게 자살해야죠. 삶과 죽음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예? 두려워가지고 미국이 포격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을 거라고. 여기 니 죽고 나 죽고 뭐 이거 완전히 한반도가 완전히 지옥으로 변하는 거 그짓 안 할 것 같아요. 전쟁 중에. 시리아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이 굉장히 웃기는 얘기예요.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건 이건 거짓말이에요. 예? 이거 엉터리란 말이죠. 중요한 것은 이 한반도에서의 이 사드라고 그러는 건 중국이 우려를 했죠. 사드 배치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미국의 이 사드라고 그러는 것은 태평양 이 동아시아의 군사 전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드 배치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해서 사드를 배치하면은 미국의 북한의 이 핵미사일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이쪽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중단거리 미사일이 이 사드 이 기지를 향해서 어느 한순간에 미국과 중국의 충돌 과정에서 날아오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김천, 대구, 그죠? 안동 이 지역 완전히 아작나버립니다. 완전 박살나요. 경우에 따라서는 핵탄까지 날라올 수 있어요. 이 지역에.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화약고, 이 김천 일대를 화약고로 만드는 게 누굽니까? 이철우라는 사람이. 대구 경북 의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구 경북이 자유한국당의 무슨 기지라죠? 예? 보수의 무슨 원천이라고 그러죠. 최후의 보루라고 그러죠. 낙동강전선. 대구 경북을 말맞다나 불바다 불구덩이 속으로 몰아넣은 사람들을 대구 경민들은 그거 구세주의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한반도 정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드를 배치해 놓고 이렇게 해서 대구 경북 국민들을 완전히 죽음의 불구덩이 속으로 몰아넣은 사람을 하나님같이 구세주같이 받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가 이렇게 갈라졌다라는 얘기죠. 사드를 가지고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이 깨져버렸습니다. 이렇게 깨져버렸어요. 사드 문제가 들어오면서 중국이 시도했던 그 방식이 깨졌어요. 자, 그렇다면은, 자, 얘기는 원래 원점으로 되돌아갑니다. 지금 현재 김정은이가 카드를 던졌어요. 비핵화. 이 비핵화 카드 던졌어요. 자, 우리 미국의 그 모든 영향권 안에 들어가 줄 테니까, 그럼 미국이 어떻게 해줄 거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 입장에 봤을 때는 아까 중국 입장에 들어가면은 북한에 의해서 남한이 통일되지, 먹혀버리지 않냐라는 얘기를 했죠. 의심을 가졌죠, 보수들이. 그렇다면 김정은 입장에 봤을 때는 만약에 이 한반도가 미국의 입장에 들어가게 된다면, 영역권 안에 들어간다면 결국은 남한에 의해서 북한이 먹혀지지 않냐라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그 잘난 전문가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렇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무엇이 들어갑니까? 바로 시진핑 주석이 들어가잖아요. 불렀잖아요. 사드를 가지고 북한과 이 대한민국과 이 교류 확대를 차단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시 주석이 김정은이를 부름으로써 어떻게 됐죠? 그러한 우려, 남한에 의해서 결코 남한의 보수 세력들이 열망과 희망에 의해서 북한이 잡아먹히게 된다고 그러는 그런 우려를 불식시켜주는, 미국이 보장해주지 않는 그것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시 주석이 김정은을 불렀잖아요. 베이징으로. 힘을 줬습니다. 자, 갈라치기 하고 나왔어요. 이 사도와 똑같은 거로. 자, 어저께 또 40일 만에 어디 다롄에 갔죠? 다롄에 갔잖아요. 대화를 했습니다. 무슨 대화했을 것 같아요? 자, 보나마나 뻔한 얘기 아닙니까? 보나마나 뻔한 얘기. 미국이 해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예? 북한 체제 유지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북한 체제 유지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건 뭡니까? 이게 전부 무엇 때문에 그랬죠? 핵무장이라고 그러는, 그죠? 핵무장이라고 그러는 이 거대한 카드입니다. 이 굉장한 카드입니다. 외교적 카드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도 다시 말해서 지금 한반도에서 요구하는 상황은 여기에서 이 시점 이 한반도에서 가장 큰 핵심은 미국과 중국의 충돌입니다. 충돌인데 지금 이 사들을 배치할 때 사들을 배치해야 된다고 그렇게 합창을 하던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한반도는 미국 편에 속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들을 배치할 때 중국이 반발을 하고 다시 말해서 경제 보복을 할 때 중국과 대항하자고 그랬습니다. 중국에 굴복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중국이 굴복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싸워야 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중국과 싸우면은. 그리고 또 그들은 얘기합니다. 중국은 커봤자 별 볼 일 없다라는 얘기죠. 중국은 앞으로 얼마 있으면 망할라라는 얘기. 미국을 어떻게 하든지 받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살 길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엄청난 영광이 있을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잘못됐으면 어떡하죠? 잘못됐으면 어떡합니까? 나중에 그 결과가. 물론 뭐 그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뭐 나이 들고 죽고 나면 또는 뭐 계속 그 대를 이어서 그러다가 도망가면 가겠죠. 그러나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이 8천만 국민들은 어디로 안 가죠. 어디로 안 가기 때문에 그들의 얘기에 동조해서 중국과 싸우겠다고 과거 6.25 때처럼 학도에 일어나서 붉은 피로 싸우자 뭐 등등과 같이 죽을 힘에서 다 싸우자 그렇게 하면서 중국과 싸우겠다고 막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면요 경제가 엉망이 돼요. 경제가 전쟁이라고 그러는 꼭 경제가 엉망이 되는 걸 의미합니다. 시리아 내전 그게 전쟁의 최종이죠. 경제라고 그러는 거 완전 제로가 된 상황이죠. 그렇게 전쟁을 안 한다 하더라도 심리적이든 무엇이든 간에 전쟁을 그렇게 심각하게 하면요 경제가 파괴돼요. 경제라는 것은 이 주변을 안정시키고 이 한반도 주변을 안정시키고 경제라고 하는 건 흐름이잖아요. 흐름. 예? 흘러간다. 물과 같이 흘러야 된다고 그러죠. 여기서 바다 해양에서 들어오는 이 물류. 그죠? 대륙에서 오는 물류. 이게 흘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흘러야 경제가 부흥합니다. 그래서 평화가 필요한 게 한반도의 평화가 그것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평화를 얘기하면서 중국과 싸워야 된다. 중국과 싸우지 말고 중국과 또는 미국과 이렇게 어떤 그 평화로운 체제 하에서 이 물류 흐름을 좋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죠. 머리를 사매고 찾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를 사매고 찾아야 되잖아요. 그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 머리를 사매는데 왜 방법이 없습니까? 예? 그들은 말 맞더나 우리가 그 돌팔이 전문가들이 말하듯이 자기들은 과외나 해가지고 미국한테 막 온갖 해가지고 미국 아니면 도저히 지식이고 뭐고 과학이고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렇게 말 맞더나 과외만 받아왔던 그 습관 때문인지 뭐 방법이 없다고 그래요. 오직 미국한테만 매달려야 된다고 그래. 그러나 이 한반도 문제는 말이죠. 창의적으로 절대 강대국의 그 농간에 의한 것이 아니고 창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왜? 5천만, 8천만이 살기, 5천만, 3천만이 같이 살기 위해서. 3천만과 5천만이, 예? 미래에 평화롭게 어떤 체제를 구축해서 살기 위해서 그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방법을 강구하면 방법이 나옵니다.
기적같이 다가온다라는 얘기죠. 기적과 같이. 지금은 불가능할 것 같지만 기적같이 다가옵니다. 지금 이제 얘기가 굉장히 이제 조금 많이 광범위하게 초점이 많이 흐려진 것 같은데, 자, 시진핑과 김정은의 그 다롄에서의 대화가 뭘까라는 얘기가 주제입니다. 다롄에서의 여기서 이제 다롄 항모합에서 회동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쭉 나오는데, 이게 001 무슨 항공모함이라죠. 중국의 그 기술, 순수 기술에서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 이 항공모함, 이건 뭐 얘기했을까요? 중국의 미래를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다. 중국을 그렇게 앞으로의 그 꿈과 말마따라 중국의 몽이 있다. 또 뭐 등등 여러 가지 안보 그 체제 유지에 관한 여러 가지를 얘기했을 것이죠. 우리가 사드 배치를 두고 중국과 이 대한민국이 갈라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관점에서 시진핑이 북한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했을 겁니다. 중국이 있어야 그 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 미국에게 중국에게 한반도가 다 넘어가면은 중국이 공산화돼 버린다고는 보수 쪽의 그 얘기들과 마찬가지로 미국 쪽으로 북한을 이 한반도를 다 넘겨버리면은 김정은이 당신은 뭐 어떻게 망한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주겠다 라고 얘기했겠죠. 그죠? 그 뭐 보나보나 뻔한 얘기입니다. 자, 끼어 들어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비핵화의 그 어떤 그것을 흔들고 있어요. 시 주석이 들어서 한반도의 비핵화의 기본적으로 평창 이후에 김정은이가 처음 초창기에 던졌던 그 카드에 대해서 흔드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요, 나는 내 개인적인 견해를 분명히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 한반도에서 이 평화라고 그러는 건요, 비핵화라든지, 그죠? 이 비핵화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이 한반도 이 자체가 스스로 힘이 없어져 버리면은 힘이 없는 한반도, 이것은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면은 19세기, 20세기 초 한반도 이시조선 말기의 그 한반도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서구 열강이 들어와서 힘없는 이 조선, 고요한 조선의 나라, 한복만 입고 담뱃대만 물고 앉아가지고 하늘천 따지만 하면은, 맹조왈 공조왈만 하면은 무기 칼, 물을 멸하고 물을 천시하고 문을 숭상하고 예의뱀들만 중요시하고 도덕성만 중요시하면은 이 한반도 대한민국은 잘 살 거라고 그러는 그 정도전의 그 이상, 그것의 결과인 이지조선의 말기, 그때로 되돌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반도는 힘이 있어야 돼요.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핵화가 아니라 나는 기본적으로 가장 찬성하는 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 대한민국도 핵을 가져야 돼요. 난 이 얘기를 오래전부터 얘기했습니다. 내 얘기를 뭐 홍준표 대표가 뭐 작년 언제부터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 이전부터 얘기했습니다. 핵을 가져야 된다. 나는 촌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서 내 얘기가 세상에 안 알려져서 그렇지만, 그러나 난 내 블로그에 그렇게 옛날부터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핵을 가져야 된다. 스스로 한반도 이 정치 체제 자체를 유지하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열강의 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휘에 아예 들어간다고 합시다. 만약에 가령 한반도에 핵이 있어야죠. 중국이 뭐라고 부당한 요구를 할 때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그 노라고 그러는 이 얘기를 미국의 힘을 빌려서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요, 이 한반도에 그 이시조선의 그 이해관계, 열강의 침입의 그 이해관계가 얽혀버리기 때문에 이 내전이 일어나요. 한반도에. 누가 먼저 다투느냐? 왜? 여기 8천만 중에서요, 형편없는 소인배들이 나타납니다. 민족을 팔아서 자기 권력을 획득하려고 그러는 정치 세력들이 드러나가지고 각 파, 당파를 이루어가지고 결국은 내전으로 휩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이르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됩니다. 앞으로 있어야 될, 일어날 어떤 그 상황은 뭐 오리오래 뭐 북미 회담이 있다고 그랬지만 미국도 그렇죠. 아마 내가 방송이 나가면 미국의 CIA도 충분하게 모니터링을 할 겁니다. 왜? 옛날부터 블로그 있을 때부터 모니터링이 됐으니까. 그렇다면은 이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도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건가를 현실을 인정하면서 합리적인 방향하에서 잡아 나가야 됩니다. 해결해 나가야 되죠. 내가 어제 방송한 내용 중에서 사주를 이 누굽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사주를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경신일이냐 기미일이냐라는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기미일 같으면은 재앙이 일어날 것이고 경신일 같으면은 잘 해결되어서 노벨상까지 갈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현실이라고 그러는 명확한 진실을 잘 이해하는 가운데 합리적으로 이 한반도 문제가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 다롄에서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무슨 얘기가 되고 오고 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폼페오 씨가 지금 전 CIA 국장이 지금 평양에 가 있어 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 기본적으로 이 한반도에서 돌아갈 그 판세가 뭐냐는 거. 힘의 각축점 이것이 만들어내는 그 어떤 형상이 무언가를 안다면은 그들의 그 사소한 얘기가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강물이 흘러서 물길을 만들죠. 그죠? 강물의 힘에 의해서 물길을 만듭니다. 이 물길을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게 아니죠.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의 그 두 사람의 대화가 무슨 말을 나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반도 이 판세의 이 어떤 힘의 균형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말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가게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오늘 얘기가 참 많이 길어졌습니다. 약 1시간 가까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제 얘기를 선입관 없이 바라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혹세무민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 사람 임재원이 결코 혹세무민하기 위해서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지금 방송 내용이 있고 하지만은 내 이름을 걸고 하는 겁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